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충훈입니다. 네, 목소윤입니다. 네, 봄 개편을 맞아서 이 반갑습니다가 새롭게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소가 좀 특별해 보이죠? 네. 바로 라디오 부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오늘 첫 시간으로 모신 분을 보면 왜 이곳에서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아침 일찍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리아가 있습니다. 리아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스텝 회의가 열리는 날. 크라잉넛 그냥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 윤식 씨가 뭐 얘기를 좀 하든지.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익산시의 시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고식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가수 리아.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원조 걸크러쉬 기억하시나요? 익산 공연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리아. 서울 토박이인 리아와 익산의 인연. 처음에는 소소한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되돌아보면 마치 오늘 이 순간을 예견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동생이 한 20년 전에 익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참 활동할 때였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동생을 보러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계속해서 익산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나의 제2의 고향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익산에 아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오늘은 지역 청년들과 만남이 있는 날. 여기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줄 게 있을까? 리아 씨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가수를 처음 봐가지고. 여기를 창업하면서 조명과 좀 소품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보니까 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저희들 조언도 되게 꼼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아의 오래된 친구이자 매니저인 창용 씨. 오랫동안 리아를 지켜봐온 그는 이번에도 친구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의리가 있어요. 일단 알다시피 개성도 강하고 또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다 보니까 어떤 여자 같은 느낌보다 그냥 편한 남자 친구 같은 느낌.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는 가수 리아. 전북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이웃사촌이 된 거니까요. 뭐 옆집 누나 아니면 옆집 이모, 옆집 동생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정말 더 친근한 그런 리아의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수 리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선 지난 14일에 보니까 익산에서 그 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또 성황리에 마치셨더라고요. 네, 공연 너무 재밌게 네. 잘 끝났고요. 오. 그날 저를 이제 도와주러 응원해주러 오신 이제 선배님들 네. 그리고 동기라 그래야 되나? 네, 너무 공연 잘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던 그런 공연이어서 저도 너무 기쁘게 공연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콘서트 타이틀이 바람이 분다던데 네. 뭔가 의미심장한 뜻이라도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이쪽 지역에 연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없는데 갑자기 이 동네로 온다고 그러니까 네. 너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러서 글로 가냐? 주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오는 게 일단은 좀 여기서도 굉장히 좀 생소하신 일인가 봐요. 네,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려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만의 바람을 제가 몰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리아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라북도에 연고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전혀 네. 없는 상태에서 익산으로
이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익산에서. 전입신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녹화 전에도 저희가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그 전입 신고를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익산에 내려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뭐 연예인들은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전국 안 가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지방 공연을 많이 하시죠. 네네. 이상하게 이쪽 지역만 자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소개를 받게 되고 일도 자꾸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제주도 간다고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 와서 살라는 얘기도 있었고 집을 줄게 살아라 막 이런 오,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저는 왠지 여기가 더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너른 평야 같은 거, 네. 뭐 해가 지는 풍경이라든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막 오면은 네. 예,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집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왜 들잖아요. 네.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고향에 가는 예. 길 네네. 그런 네.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저는 서울이 고향이니까 사실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풍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그렇게 오면서 이제는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와. 집에 다 온 느낌. 확실히 푸근한 본인하고 좀 잘 맞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리아 씨한테는 네. 전라북도 익산이 됐던 거죠. 네네. 지금 오신 지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설이 있었으니까 공연 준비하고 설 때문에 또 다시 저는 본가에 서울에 갔다 오고 또 여기 와가지고는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저한테 지금 식구가 강아지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공연하느라고 잠깐 서울에다 맡겨놓고 못 데려온 상태입니다. 며칠 네. 있다 또 데려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가수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에 오신 건 아닌가 그것도 하는 없지 생각이 않아요.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랬었을 때 전라도 지역의 학생들이나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쳤었거든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끼가 많아요. 네. 네, 저희 말로 이제 끼가 많다고 그러죠.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 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재능이 이제 발하질 못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음악을 앞으로도 계속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여기서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친분을 같이 가지고 교류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같이 네네. 공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바람도 불었으면 좋겠다. 예, 저를 보고 이제 이 지역 사람이 됐으니까 이 지역에서도 다른 이제 자라나는 스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리아 씨 가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보니까 데뷔는 96년도에 하셨네요. 진짜 빨리 하셨어요? 그게 제가 앨범을 녹음을 하고 있던 동안에 네. 제가 콘서트 선배들 게스트를 이제 신인이니까 경험 쌓으라고 네. 그래서 콘서트 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보러 오셨다가 저보고 바로 방송에 출연하자고 그래갖고 오. 이제 한 게 이소라의 프로포즈, 아, 오. 그랬구나. 열린 음악회, 뭐 또 뭐 당대 뭐 최고의 굵직굵직한. 네네네 음악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프로그램을 앨범 없이 남의 노래로 팝송 그냥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방송으로는 데뷔가 96년이 맞고요. 네. 앨범이 그 동안에도 계속 녹음이 돼서 음. 앨범이 나온 거는 최종적으로 97년 3월인 거죠. 그러셨어요. 그 앨범에 담겨 있는 노래가 네. 그 히트 쳤던 눈물이 담겨 있던 노래입니까? 눈물은 3집이고요. 3집이요? 1집에서는 제가 랩을 시도한 네. 아, 그 당시에. 네네네 개성이라는 노래가 타이틀이었고요. 아. 네. 말씀하셨다시피 개성, 눈물 이런 노래들이 히트를 치면서 인기를 당시에 모으셨는데 이제 99년도 이후부터는 좀 제작사 그리고 회사와 어려움이 있으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그 네. 가수는 뭐 노랫말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네. 네, 눈물이라는 노래를 내서 그런지 그때 이제 뭐 쌓인 게 폭발을 한 거죠 아이고. 서로.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그땐 노래도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우울하니까.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어디 자원봉사하는 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를 담그러 가야 했었는데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서 아니 난 마음도 안 좋은데 왜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냐고. 나 지금 꼼짝도 하기가 싫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면 좋을 거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일 도와드리고 그날은 노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노래할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운이 나네. 자네는 목소리가 크니까. 노래하는 거 보면 힘차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운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간히 이제 그때는 제가 소속사가 없었으니까 뭐 다른 회사에 잠깐 또 들어갔다 그 회사가 부도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네. 그래서 또 그때 주춤하다가 제가 그냥 개인 사업자를 내서 또 싱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학교 나가서 강의하고 뭐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방송 활동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음악 활동 계속 했습니다. 네네. 네, 싱글 여러 내고. 가지 네. 콘서트를 또 개최하시면서 네.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네네. 있었는데 그중에 주먹밥 콘서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콘서트입니까? 주먹밥 콘서트는 제가 기획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회사 이런데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가갖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공연을 해요. 오. 재밌네요. 네, 1시간 내내 공연해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주먹밥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먹밥의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독거노인들한테 부식이랑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드려요. 반찬 같은 거 뭐 예. 이런 것들을 해다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먹밥 콘서트가 된 거예요. 그게. 아, 그러면 그 콘서트를 입장하려면 그 주먹밥을 네.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입장료는 따로 없는데 네. 대부분들 와서 보시고 그런 취지라는 걸 아시고 네. 점심 대신에 주먹밥을 사 드시더라고요. 네. 와. 그래요. 네. 이렇게 주먹밥 콘서트를 뭐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보면 콘서트들이 다양한 컨셉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리아 씨는. 네. 예, 보통 이런 컨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컨셉을 정할 때 네.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야 한다. 네. 노래하는 저도 즐거워야 되고 듣는 분들도 즐거워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네. 뭐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기획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회에도 이번에는 이제 도움이 진짜 되면 전입신고. 예. 네, 2월 14일 날 한 거는 전입신고. 네. 리아가 익산에 왔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네. 신고하는 차원에서 콘서트를 네. 연 것이군요. 네, 전라도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고. 네. 저는 아까 그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무대에 서는 사람이 행복해야 관객이 행복한 거거든요. 네. 예. 네. 그것을 또 이렇게 무대 위에서 꾸준하게 행복을 넓혀주고 계시는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그게 또 이게 에너지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바로. 예. 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예. 우리 리아 씨 노래를 한번 좀 라이브로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를 한 적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리아 씨가 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들려드려야죠.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힘을 내자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제목이 힘을 냅시다라는 네.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 하겠습니다. 담배 끊고 헬스 끊고 좁다는 건다 하며 살아요 노력해봐요 눈물
네, 리아 씨의 힘을 냅시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아침이라 네, 기운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을 감사해요. 주셔서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리아 씨는 데뷔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네. 힘도 넘치고. 네, 이렇게 이 삭발한 모습도 저희 대중들 앞에서 선보이기도 하셨고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하고 네. 매력적인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네. 네, 그 고등학교 때 삭발을 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졸업하고. 네, 저희는 교복 입고 그다음에 귀 밑으로 딱 단발이어야 하는 네,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주 얌전히 다니다가 저 복장 검열 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얌전히 숨기고 다니다가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폭발했네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큰 반대는 없으셨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삭발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하고 싶으셨어요? 한번 해볼까? 어떨까? 해서 한 이틀 고민했어요. 거울 보면서 네. 내가 뒤통수가 납작하면 어떡하지? 뭐 만져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렇게 해서 머리도 올려보고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네, 아니고. 뭐 그래서 미용실을 갔더니 안 그래도 실현당했냐고. 예. 그러고 후회한다고 못 잘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라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발소가 있는 거예요. 아, 이발소에서 네.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발소에서 삭발을 그때는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네. 저 여군 들어간다고. 근데 머리 여기는 자르고 들어가라 그랬다고. 여군도 삭발은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냥 어쨌든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는 것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네. 옹하고 미는 그 기계가 아니라 네.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자르는 그, 네. 예, 그 전동 가위인데 바리깡이 아니라 수동 바리깡. 네네 예. 그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 네. 가위로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이제 그 화분에 물 주는 그 물조리개, 네. 물조리개로 감겨주는. 예. 어머나. 물조리개 이렇게 불 부어가지고 네. 이렇게 거품솔로 머리에다 막 묻혀서 해주세요. 야, 이 새로운 경험이었네요. 네, 정말 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와, 네. 저는 100%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겠죠, 우리 목선 그죠? 아나운서는. 일단 시작부터 시도를 해보지도 네, 않았겠죠.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와서 그런데 네. 앞머리만 빼고 네. 여기 정수리 있는 데만 빼고는 사실은 여기 반이 네. 이 저기 지금 밑에도 삭발이거든요. 네. 중국의 변발 느낌의 지금 변발은 아니고 요즘에는 투블럭이라고 하죠. 그런 세련된 말이 있는데.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지금 카리스마가 막 느껴질 정도로 확실히 요즘 말로 걸크러쉬라고 하죠. 네. 이런 존경심이 여자로서 생기는데요. 네. 뭐 이런 이미지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에서 어릴 때 제가 집안에서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가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거보다는 큰 딸이니까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손인 제 동생보다 더 대접받고 자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또 이전에는 딸이 귀한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녀니까 그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서 못해. 이건 남자니까 더 대접을 받아야 돼. 이건 여자니까 뭐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볼 수 있는 한 다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친 스포츠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무거운 거라도 뭔가 도구를 쓰면은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센 언니의 모습으로 남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네. 오해 많이 받았겠어요. 네. 저도 그 리아 씨를 처음 뵙기 전까지는 좀 그런 성향일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웃음 많고 네. 또 친절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예,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네. 아무튼 새로운 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네. 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옆집 언니니까 네. 이제 자주 보실 겁니다. 네. 익산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네. 돌아가 볼게요. 네. 예, 보통 이렇게 집안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 뭐 강아지나 고양이 종류를 많이 키우는데 네. 리아 씨는 닭을 키웁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겨울에 하지 말고 봄에 따뜻할 때 병아리서부터 길러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거 계획 봄이 될 중이군요. 때까지. 네, 네, 네. 10마리, 20마리, 100마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혹시 뭐 가수 하시면서 투트랙으로 뭐 축산 농가까지 이렇게 넘보시는 거 아닙니까? 넘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하시네요. 일단은 일을 좀 배워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진짜로? 예, 네. 제가 예전부터 한 뭐 가수 시작하고 그럴 때부터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빵이었거든요. 네. 예, 집에 이제 오븐 같은 거 있으니까 오븐 렌지를 어머니가 쓰셔서 네. 그래서 오븐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집에서 식빵 만들어 보고 이제 레시피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망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식빵은 떡이 돼요. 어려워요. 네, 쉽지 그래서 않죠. 그걸 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자니까 계란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계란을 잘 이제 길러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음.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은 진짜로 닭을 한번 길러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참 네. 정말 뭔가 하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아 씨는. 시작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였네요. 그렇죠. 네, 빵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거를 바닥서부터 배우고 싶어 해요. 네.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남들이 해주면 되잖아. 넌 그냥 돈을 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닥서부터 하는 게 재밌어요. 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닭을 키울 계획도 있으시고 빵을 맛있게 굽는 계획도 있으신데 네. 음악적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음악적으로 이제 여기 주변 분들이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제가 알아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나 꼭 만들 거예요. 그래서 SNS로 소통도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그러면서 음악 활동도 같이 해볼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싱글 계획도 하나 있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절절한 발라드 한번 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1차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우리 지역이 또 소리의 고장이긴 하니까 네. 우리 리아 씨께서 국악과 연계해서 뭔가 좀 컬래버레이션 공연도 하나 준비를 하면 참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조통달 선생님 네. 조통달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잠깐 배웠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목은 네. 판소리를 할 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판소리를 배우는 그 중에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네. 우리 문화에서 나온 예술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또 가치가 있는 건지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많이 해보고 싶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리아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벌써부터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우리 문화까지 굉장히 관심 많아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들을 소식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수 생활을 진행하다 보면 음악인의 생활을 진행하다 보면 젊었을 때 내가 했던 음악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가 음악을 하는 그 색깔이 다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달라지죠. 리아 씨도 좀 많이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죠. 네. 네,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게 음악이라는 게 트렌드도 물론 있지만 내가 원래 했었던 그 음악의 원류 자체도 있는 거고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릴 때 읽었었던 소설 같은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30 몇 살이나 40살쯤 돼서 꺼내보면은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지금 이해가 될 수도 네. 있고 또 그때는 빨간색으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네. 또 목소리도 바뀝니다. 실제로. 네. 완전히 애기 목소리는 안 나오죠. 지금 뭐 저한테 뭐 19살, 20살 때 목소리를 내라고 그러시면은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소리의 무게감이 좀 더해진다고 그럴까요? 네. 깊이가 더 생긴다라고 네, 이해를 네.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변화할 리아 씨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익산으로 내려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가수 리아 씨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응원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